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경이로운 에코생활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예진컴퍼니 대표 문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게스트분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공우석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공우석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될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공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재학 중인 우리 전소진 학생분과 우리 장현지 학생분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전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18학번으로 재학 중인 장현지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일부 함께할 게스트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행사 소개와 함께 간단한 안내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동대문구가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희대학교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캠퍼스 인근의 마을 문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 인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확장하고자 준비한 경이로운 에코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후변화와 우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환경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실시간으로 우리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타임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우리 공우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신 후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마무리 이후에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2부도 우리 하지원 대표님께서 우리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과 또 우리 에코생활의 실천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에 우리 똑같이 실시간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상품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경품 참여 링크가 있는데요. 행사에 끝나고 아래에 폼을 작성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샵의 쿠폰과 또 친환경 보리빨대 키트, 또 텀블러, 또 환경 서적까지 저희가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랜덤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준비된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은 당연히 더욱 값진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유튜브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너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퀴즈 같은 거 참여하실 때 꼭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경이로운 에코생활 토크 콘서트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의 시작은요. 우리 공우석 교수님께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셨죠. 그리고 지난 한두 달 동안 아마 열대야 때문에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불편을 하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짜증을 내는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혹은 생물의 멸종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누구도 듣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어떻게 자연과 공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작년에 책으로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느끼겠지만은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경제 문제도 있겠고요, 뭐 전쟁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이 지난 2010년도에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될 10가지 숙제, 환경적인 숙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로 기후변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량 문제라든지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의 고갈 문제, 마시는 물 문제 등등등등 미세먼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는 저런 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저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은 우리는 이 어떤 것에서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 우리 일상과 관련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UNEP 국제연합 이제 환경계획국 UNEP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유엔은 전 세계 한 200여 개국에 되는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를 했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이제 그레타 툰베리 때문에 스웨덴 기후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엔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임박한 현안이라고 얘기를 한 데 반해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이 두뇌 집단들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이 소실되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후변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엔에서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톡홀름 대학에서는 왜 생물의 멸종을 강조를 했을까요? 기후변화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원이 투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지구상에 있던 생물이 멸종되면 누구도 그걸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조물주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현재 우리한테 직접 피해를 주는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되게 되면은 아마도 생물의 멸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러한 환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흔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요즘 패스트 패션 아주 값싸게 옷을 사서 1, 2년 입고 유행이 지나면은 버려버리는 이러한 것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시내 나가면은 그리고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면은 아주 값싸고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입고 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저런 옷들을 만드는 재료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저건 누가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불평을 하는데 만약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값싼 옷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버리면 버릴수록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온실기체를 만들어내고 또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가져오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옷 하나서부터 선택을 할 때 소비자로서 선택할 때 좋은 옷을 선택하고 오래 입는 것이 값싼 옷을 입고 버리고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에 3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녹색의 이제 막대 그래프하고 주황색의 막대 그래프가 쭉 큰 것부터 작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녹색 막대 그래프가 큰 애들은
대부분 육류입니다. 고기 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양꼬치,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이거 음식 이걸 먹어야 내가 오늘 저녁을 잘 먹었네, 대접을 잘 받았네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보게 되면 녹색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이 식품의 재료가 우리 식탁에 올 때까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고 날마다 찾아서 먹게 되는 여하튼 식품 재료들이 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여하튼 식재료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입니다. 4끼 중에 한 끼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나머지 것은 해외에서 멀리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건데, 흔히 이걸 비행기에 싣고 오든지 배에 옮겨오든지 하게 되면은 생산지에서 우리한테까지 올 때 이렇게 소비되는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푸드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폭염, 가뭄, 이런 태풍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작은 애들은 대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것들입니다. 콩 종류, 두부, 브로콜리, 토마토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견과류 종류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삼겹살을 먹는 거하고 두부를 먹는 게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두부를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순두부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것보다는 삼겹살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결국은 이러한 식품 재료들부터 고르는 데서 우리가 어떤 친환경인 에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가지 불량식품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고기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이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암을 일으키고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WHO하고 이제 세계 이제 기구들에서 건강한 세계 장수식품 10가지 장수식품, 항암식품들을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아까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건강식품, 장수식품 혹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이제 쇼핑을 가가지고 카트에 삼겹살을 잔뜩 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두부하고 콩나물에 그리고 브로콜리를 사서 먹는 게 좋을지, 건강에 어느 것이 좋을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건강에 좋은 것이 환경에도 좋다, 도움을 준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에코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기가 정말 나는 고기를 끊으면 살 수 없다 하면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찾는 것이 바로 후식,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커피는 이 지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 아열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원래는 이 열대 지역이 이제 커피존 혹은 커피 벨트라고는 갈색으로 표기된 곳이 열대 아열대가 커피가 자라던 곳이, 커피를 재배하던 곳이 아니고 여기는 열대 우림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울창한 숲,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숲이고, 그리고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숲이고 하는데, 커피의 수요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이나 과자에 많이 들어가는 팜유, 이러한 것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열대의 숲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도
여기에서 흡수했다가 이제 서서히 방출을 해줘야 되고 물도 가두어뒀다가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육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더러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커피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브라질 커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커피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배에 싣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겠어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하튼 그 음료, 뭐 그 녹차가 됐던 저는 미숫가루 좋아하거든요. 카페에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먹으면 커피 마신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이제 소득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 농촌도 건강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커피를 끊지 못하겠다 하면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수입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고 커피의 전문 매장 수도 많아지고 있는 커피 소비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소비 강국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커피라 하더라도 대안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덜 부담을 주면서 가난한 제3세계의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보장해주는 커피,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생산자는 값을 잘 받을 수 있지만은 소비자한테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커피, 이러한 것이 바로 공정무역, 공정거래 커피입니다. 페어 트레이드 커피.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때 공정무역 커피 하면은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커피, 그리고 열대우림을 다 깡그리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밀고 불에 태우고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닌 숲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드문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이 조그맣게 커피밭을 일궈서 생산하는 이와 같은 커피, 열대우림에 보존을 하는 커피, 그리고 여기에 새들이 날라들어서 커피콩을 먹고 다른 데 가서 똥을 싸면 거기서 다시 커피가 나오는 이러한 커피들,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뭔가를 실천하는데 알지 못해서 실천 못하는 것은 눈뜬 장님과 같은 생태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것이 뭐가 지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고 내가 알고 실천한 것을 또 남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자, 그리고 실천하자, 그리고 널리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지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자동차, 이런 가지 모든 것들이 내 손에, 그리고 이 공간에 올 때까지 여기에 얼마만큼 지구에 그리고 생태계에 부담을 줬는가 하는 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의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도시화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되면서 갈수록 이제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도로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구 표면이 쪼각나고 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은 거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산다고 치게 되면은 지구가 1.7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같이 살려면은 지구가 3.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 적어도 3가지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3가지 정도는 포기하면서 줄여가면서 사는 것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앞서서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고 그리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환경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원래 있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바뀌는 것을 흔히 우리가
새로운 지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인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인류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류세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면은 그 근거 기준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이산화탄소,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뭐 어떤 사람은 또 플라스틱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치킨뼈가 쓰레기장 가니까 제일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만큼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을 지구 전체에 동시에 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인류세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다음에는 생물의 멸종이 인류세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 가지고 내가 혜택을 입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부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의식주, 에코로운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이 공동체로 번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현명한 소비자, 그리고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게 되면은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림에 이제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광고계 천재라고 하는 이재석 씨가 이렇게 재능 기부한 그림입니다. 몇 년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사용된 그림인데, 누가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똥을 크게 쌓아놓으면은 조그만 새가 저걸 쓰레기통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부담을 덜 주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듣고 배우시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꼭 실천을 시작을 하시고, 실천하고 나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우리 지역부터 변하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국가가 돼서 이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훌륭한 우리 강의를 해주신 우리 공우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연에 이어서 이제 토크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사전에 행사의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씩 저희가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좀 있어서 많은 질문이 왔는데 다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추후에 다시 드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공우석 교수님의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이제 서서히 변함을 이런 다양한 채소나 뭐 과일이나 생선 등으로 이제 태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의 변함에 따라 우리 식량 공급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우리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전형적인 온대 기후였는데 지금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들이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고, 이게 이제 1, 20년 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아열대로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곡식들, 과일들, 채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이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서 25%만 자급자족 흐르는데 나머지 75%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수입한 이와 같은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 소비를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재료를 알뜰하게 잘 소비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 먼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보고 계실 텐데 조금 질문에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사막화가 되는 곳을 막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요즘에 나무 심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심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후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조립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일은 일반인이 참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 플라스틱 줄이기와 같은 행동 말고 생태계 또 숲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그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대한민국으로 몇 개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 발전을 한 거, 압축 성장을 한 거,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정치의 민주화 이런 것도 이룩한 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짧은 시간 지난 한 50년 동안 숲을 푸르게 가꾼 것을 또 우리나라를 세계 모범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숲이 많아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산에는 원래 저렇게 나무가 많은 거야.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보는 북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숲이 없었는데 숲을 가꾸는 거죠.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푸른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비가 오더라도 북한에는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제 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일상하고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 단적인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추울 때 모피 옷만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모피 옷과 함께 따뜻한 옷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 따뜻한 옷이고 비싼 옷이잖아요. 근데 좋아하시죠? 근데 캐시미어가 어떤 동물에서 얻어진 털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다들 이제 모르시는 것 같네. 캐시미어는 염소에서 얻어진 털이에요. 근데 염소는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풀밭에서. 근데 염소는 먹을 게 없으면 풀 뿌리까지, 나무 뿌리까지, 나무 줄기까지 다 뜯어먹어요. 근데 중국이나 몽골의 초원지대에서 염소, 캐시미어 수요가 많아지니까 염소를 많이 기르고 더 늘어나면서 몽골이 사막화되고 몽골이나 중국, 내몽골에서 사막이 생기니까 그 먼지가 우리나라로 황사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캐시미어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건 좋은데 입다가 유행 지났다고 버리면은 새로운 캐시미어가 생산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우리는 몽골이나 중국에서 출발한 황사 미세먼지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지구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누가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으니까 아마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옆에 계신 패널분들이랑 저랑 갑자기 내가 산 캐시미어가 이렇게 환경의 문제가 주범이라니 이러면서 저희들 다 같이 눈을 마주쳤는데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계속 사소한 이런 행위가 정말 이렇게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 우리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이 구상나무가 고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라산 외에도 다른 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무가 고사하면 그 나무를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생물들이 피해가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이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하신 분은 참 이렇게 마음이 고우신 분이세요. 네.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무가 죽든 동물이 사라지든 관심들이 없으신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거 보니까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상나무를 비롯한 바늘잎 나무들이 이게 바늘잎 나무, 침엽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말라 죽어가는 현상들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얘들은 눈에 띄어요. 사람 눈에 띄고 언론에 소개가 돼요. 근데 언론에 소개가 되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은 키 작은 식물들, 나무들도 있거든요. 곤충들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 애들은 주목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이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멸종되고 있는, 고사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서식지에서 멸종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우리가 문 안에 있는 반려동물들, 반려식물들 정말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문 밖에 있는, 그리고 우리 눈에 띄지 않은 멀리에 있는 섬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뭔가를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여기 나와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서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점이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바뀐 관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보강된 느낌이긴 한데, 원래도 제가 비건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 환경을 위한 실천을 같이 하게 되면서 단순히 비건을 한다고 해서 다 환경에 정말 긍정적일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다시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샐러드를 먹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태 발자국이 좀 멀리서 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되게 유행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템페나 뭐 아보카도 이런 거는 되게 맛은 있는데 엄청 멀리서 오고, 그럼 그걸 먹는 게 정말 좋은 채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그 마르시 마켓이라고 지역 농부분들이 하시는 그런 걸 사다가 샐러드 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그냥 작은 환경 실천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플라스틱을 줄이면 된다? 뭐 지금 일상 상품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쓰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제 몇십 년 후에 뭐 제주도가 몇십 년 후에 잠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섬나라가 없어진다든지 뭐 그런 사례를 통해서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한테 마지막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가깝게 느끼고 공감하며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질문이 있어서 짤막하게 한 분씩 얘기해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수업 들으면서 처음 한 게 빈티지 샵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고 왔는데 그래서 뭔가 보면은 은근히 자신의 스타일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거기서 맞는 선에서 잘 구매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다녀왔었는데 거기 사장님 분께서 추천해 주신 실천 방안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더 돈 주고 더 비싸게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일상 속에서 쓰레기 일기를 적어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을 했을 때 일회용 용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포장을 통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의 과에 계신 학생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아,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선착순으로 한 분만 저희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퀴즈를 낼 건데 이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댓글에 꼭 정답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안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경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꼭 유튜브 댓글에 정답과 이메일 같이 적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환경에 맞게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퀴즈가 쉬우면 다들 맞히실 것 같거든요. 우리 첫 번째 퀴즈는 우리 학생분이, 네, 우리 장현지 학생분이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화분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과연 화분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유튜브 댓글 창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정답. 아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정답과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정답과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지금 첫 번째로 쓰신 분. 네. 제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너무 멀어서.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정답은요. 일반 쓰레기 부피가 클 경우 대형 폐기물 신고 후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맞추신 분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네. 유튜브를,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까먹으셨나 봐. 정답과 이메일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위에 나한테 정답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이메일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4번에서 5번째 하신 분은 아마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끝날 수 없죠. 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하실래요? 네. 교수님, 한번 네, 해주세요. 여기 마음에 드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 퀴즈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수를 고르시네요? 어려운 거 내시려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데 아주 먼 데서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식탁까지 오는 이런 식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오는 것을 나타내는 말, 용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이따가 정답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막 빨리 댓글창에 올라오지 않네요. 혹시 초성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초성. 초성하면 다들 아는 건가? 네. 첫 번째. 지금 탄소 발자국, 정답 푸드마일리 막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너무 속상하네. 정답과 이메일을 같이 써른다고 내가 너무 속상하네, 내 마음이. 지금 저 한 분이 네. 한 분이 정답 푸드 마일리지하고 이메일을 올리셨어요. 와. 네이버로 올리신 분. 우리 강지수 네. 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바로 우리 교수님 강의를 정말 잘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재미없는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우리 끝내죠. 네. 마지막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참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고추장, 우리 간장, 쌈장 등 이런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 아니다. 고추장, 간장, 쌈장 등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다? 아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와, 바로 올라왔어요. 우리 박영준. 네, 박영준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네, 아닙니다. 네, 연문이 많은 장류는요, 음식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퀴즈를 풀어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네. 어떻게 벌써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 타자 느린 사람은 하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미리 써놔요, 여러분. 이메일은 내가 봤을 때 복붙을 이미 해놔야 돼. 네, 팁 드릴게요. 이미 복붙을 해놓으세요. 네. 아래 지금도 연모는 장류는 음식. 네, 다 먹어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맞습니다. 다 먹는 게 가장 좋죠? 교수님. 그쵸? 남김 없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빨리 일부가 지나갔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우리 교수님과 두 학생분들에 너무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오늘 출연한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희대학에서 지역사회, 이 동대문구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여하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냥 우리 학교 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에 우리 하지원 대표님도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오늘 강의에서 끝나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환경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두 분 학생분들도 오늘 참가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실천한 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이 많지 않은데 공유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가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교수님과 우리 두 학생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1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2부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이제 에코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이 해결되시고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요. 네, 10분 정도 쉬다가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학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만나요. 자, 손 한번 흔들고 2부에서 만나요.